지목과 관련돼서 여기 봅시다. 자, 지목은 뭐 논점이 3개 정도가 돼요. 자, 일단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봅시다. 일단 의. 자, 지목의 개념이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목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표기. 지목의 표기. 자, 지목의 구분. 그래서 3가지 측면에서 올해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다 출제됐어요. 지목의 구분과 관련돼서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잡아보자고요. 자, 지목에 뭐가 있죠? 의. 그러면 첫 줄에다 줄잖아요.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거기에다 용도. 용도라는 행간편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말한다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치고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자, 최초 지목은 이렇게 써놔요. 18개라고 하나 써놔요. 최초 처음에 지적이 나오길 때 18개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하살표 놓고 19개. 자, 21개. 그 다음에 24개라고 쓰고요. 현행 지목은 몇 개냐면 28개가 됩니다. 28개. 가로를 딱 쳐놔요. 선생님 저거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봐봐요. 현행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 빼봐요. 요거 빼봐요. 요거 빼봐요. 4개. 4라고 써놔봐요. 요거 빼봐요. 3개. 요거 빼봐요. 2개. 요거 빼봐요. 1. 그래서 지목의 편찬사가 18개에서 1, 2, 3, 4를 들어가니까 지목의 편찬사가 자연스럽게 나와버렸어요. 요거는 그냥 규칙이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근데 앞으로 뭐가 늘어날지 자, 앞으로 뭐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뭡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늘어났다라는 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최초 지목은 그러면 몇 개예요? 18개. 현행 지목은 28개. 여기에 15회 때 출제된 지문이라는 거. 그 정도 한번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목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 그럼 분류로 가봐요. 그 밑에 무슨 지목이 있죠? 지행 지목. 거기 밑에 토성 지목. 그 밑에 용도 지목. 그러면 지목의 분류는 지행 지목과 토성 지목과 용도 지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 용도 지목이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름은 X가 돼. 성질이라는 것은 토성 지목이라는 거야.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름은 지행 지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의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무슨 지목? 용도 지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몇 개 점검하고 갑시다. 자, 봐봐요. 저는 성별이 몇 개예요? 하나죠. 2개라는 사람은 그러면 저는 남성, 여성 다 가지고 있나요? 성별이 하나죠. 그러면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러면 한 필지는 지목이 몇 개? 1개. 그래서 거기 밑에 읽어봐요. 1필 1목의 원칙. 찾았어요? 한 필지에는 1개 지목이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써놔요. 무슨 지목이다? 단식 지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지목, 주정의 원칙.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에서 탄생하게 되죠. 근데 주지목, 주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한 필지의 둘 이상의 용도에 활용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올해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어디에다 규정해놨느냐? 뭐라고 써놨죠? 사적지. 사적지에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적지라는 지목에.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올해 출제가 돼서요. 이거는 지목 잡아봐요. 제가 죽지 않는 이상 지목은 성별은 뭐예요? 남성이죠.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목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이걸 뭐라 그래?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영입니다.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잡정지에다 규정해 놨습니다. 잡정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찾았어요? 예,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자, 도시계획 등 쭉 나와 있죠? 근데 요거는 2개의 지목에다 규정해 놨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공장용지라는 지목에 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라는 지목에다 규정을 해 놨어요. 대라는 지목.
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공장, 부지, 조성사업. 여기 뭐라고 써놨죠? 사업. 이쪽 사업이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공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 용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업이 지금 뭐예요? 사업이. 자, 택지죠. 그래서 지목이 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업에 맞게 지목이 채택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업 목적 추정의 원칙. 다른 말로 읽어봐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공장용지라는 지목과 대라는 지목에다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지목의 설정 방법에서 2개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거기 이제 표기를 행간편타가나요. 올해 표기가 안 나왔어. 그래서 표기를 올해 잘 해놔야 됩니다. 표기. 자, 표기와 관련돼서는 한 개 지문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자체로는 안 나왔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표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요. 목도장이라고 한번 써놔봐요. 표기 밑에 목도장이라고 하나 써놔봐요. 자, 그러면 지목은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지목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지목이라고 써놓고 장으로 끝나는 게 있어. 장으로 끝나는 게 뭐 있었어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자로 끝나는 게 뭐 있었어요?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앞으로 지목에 관련돼서 지목의 등록상은 이렇게 옵니다. 목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장. 그래서 끝자리가 읽어봐요. 목도장. 이렇게 이제 목도장. 그러면 지목에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지적공무증 지목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요. 그래서 무슨 도장? 목도장.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목도장이 우리 앞으로 이제 목도장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슨 대장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명칭이야. 거기에다 줄 쳐놔요. 자, 정식 명칭이라고 줄 쳐놓고, 자, 지적도 임야도는 부호 동그라미, 부호. 부호라는 것은 그 부호 밑에다가 좀 살을 약간 붙여요. 적강이 듣는 사람은 약식 명칭이라고 써놔봐요. 약식 명칭, 부호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출제된 지문이 그거예요. 자, 지목의 표기로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표시한다. 이게 올해 출제된 지문입니다. 원칙은 무슨 문자라고 써놨어요? 두자 동그라미. 자, 두자가 무슨 두자예요? 머리 두자, 첫 글자 따는 거예요. 차 문자는 차자 동그라미. 차자는 두 번째 문자를 따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를 하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봐봐요. 읽어봐요. 공원. 읽어봐요. 공장 용지.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도면은 자, 제목은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명칭. 그러면 이거 정식 명칭으로 다 써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지적도 임야도는 무슨 명칭이죠? 약식 명칭이죠. 원칙은 두 문자, 예적은 차문자죠. 자, 봐봐요. 그러면 도면에 여기 봐봐요. 도면에 만약에 두 문자면 공공으로 쓰면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공장용지인지 모르겠죠. 공원은 뭘로 표시해요? 그러면 공장용지는 장으로 두 번째 문자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유소는 뭘로 표시할까요? 주차장은 차, 두 번째 문자가 나오네요. 표기되는 거. 만약에 도면에 차자라고 나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주차장이라는 소리야. 자, 장자로 나오면 무슨 용지죠? 공장용지라는 뜻이야. 약식.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하천은 뭘로 표시하고? 천. 학교 연계는 학. 혹시 여기에 기억이 빠지면 하천하고 학교 연계 구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천은 천으로 표시해줘. 그럼 만약에 유유로 표시하면 어디가 유지인지 어디가 유원지인지 모르죠. 그러면 유지는 유로 표시하고 유원지는 원자로 표시해 주는 거야. 그럼 지목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8개. 그러면 자 28개 중 차문자는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지워볼게요. 공원 지었죠. 주성지, 학교용지, 유지 지었죠. 그러면 차문자는 몇 개? 4개. 그래서 읽어봐요. 공장용지에 장, 주차장에 차, 하천에 천, 유원지, 원.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이렇게 이제 외울 거예요.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봐요. 장, 차, 천원. 그래서 차문자는 몇 개? 4개. 그래서 거기 한번 마지막에 그거 줄 거나요. 차문자 표기로서 공장용지에 장, 차, 천, 원. 그래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장, 차, 천, 원. 자, 26회 때, 25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자, 봐봐요. 자, 도면이라고 그래서요. 도면의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시한다. 어때? X. 도면의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한다. 그게 2.5. 그런데 올해 이게 출제되지 않고 이것만 출제됐어요. 지목의 표기로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맞는 문장이네. 부호. 아까 부호가 무슨 명칭? 약식, 명칭.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은 차문자. 이렇게. 차문자가 몇 개? 4개. 4개가 됐으니까 이제 외워야죠. 자, 읽어봐요. 장, 차, 천, 언.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차가,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언지. 오케이. 장, 차, 천, 언.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28회 때 2.5점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둬야 돼요. 지금 이제 필기는 미리미리 해놔요. 어차피 오전에도 그랬지만, 어차피 요약집이 나오면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 하나씩 이제 정리해놓으면, 정리하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숙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3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목의 분류. 가로 열고 28개라고 써놔봐요. 자, 28개. 자, 28개가 있습니다. 28개. 자, 그러면, 자, 지목이 뭐가 있는지, 오늘은 지목의 명칭만 따지고 갑니다. 자, 1번 뭐가 있어요? 전, 2번은 답, 3번은 가수원, 4번은 목장용지, 5번은 임야, 6번은 강천지. 올해 강천지가 출제된 거 봐봐요. 다음 중 지목의 구분과 관련돼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거기 봐봐요. 다만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승관 및 저장실의 부지도 강천지로 한다. 어때? X. 강천지에서 뭐래? 제외. 이게 이제 올해 출제된 겁니다. 자, 그러면 7번에 뭐가 나오죠? 염전. 8번은 대라는 지목이 있구나. 9번은 공장용지. 10번은 학교용지. 11번은 주차장. 12번은 주유소용지. 13번은 창고용지. 14번은 도로. 15번은 철도용지. 16번은 제방. 17번은 하천. 18번은 국어. 19번은 유지. 20번은 양어장. 자, 그 다음에 21번은 수도용지. 22번은 공원. 23번은 체육용지. 24번은 유원지. 25번은 종교용지. 26번은 사적지. 27번은 묘지. 올해 27번이 출제됐어요. 자, 봐봐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 줄쳐놔요. 묘지공원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끝에 봉안시설 줄쳐놔요. 봉안시설 줄쳐놨어요.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는 뭘로 한다? 묘지. 근데 거기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찾아서요. 영어는 제목이 뭐라고 써놨어요? 대. 그러면 올해 출제된 게 이거예요. 잘 봐봐요. 제2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어때? X. 그게 올해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를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뭐다? 대라는 거. 우리 다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묘지하고 강천지가 올해 2.5점짜리가 나왔어요. 틀린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거기에 41번 문제, 42번 문제가 됩니다. 자, 28번은 무슨 지가 나오죠? 잡정지. 그러면 출발을 뭘로 했어요? 전에서 28번
잡정지, 지목의 정확한 명칭 한번 눈으로 익혀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들었으니까 내용은 우리 다음 달에 또 해도 늦지 않아요. 지목은 몇 개다? 28개. 그 정도만 잡아놓고 오늘 소통하기 위해서 아까 무슨 도장? 자, 요거 단축 계산했네. 무슨 도장? 목도장. 그럼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돼? 장자로 끝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자로 끝나는 거. 지적도, 임야도.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부호. 원칙은 두 문자, 첫 글자 다른 거고. 예적은 뭐예요? 차문자. 차문자는 4개. 뭐가 있다? 장, 차, 천, 한. 외울 겁니다. 장이 뭐예요? 공장명제. 차, 주차장, 천, 하천, 은, 유, 안지. 오케이. 그래서 4개 딱 숙지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값만 딱딱 체크만 해놔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그러니까 이제 정리 딱 되면 이제 암기만 하면 되거든. 암기만 하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1페이지 가봐요. 자, 21페이지 보니까 11절. 뭐가 나오죠? 면적. 면적은, 자, 별표 5개를 해놔요. 자, 올해 2문제가 출제되었어. 2문제. 면적이 2문제가 출제되었어요. 하나는 간접적으로, 하나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별표 5개 놓고, 면적은 사람이 갖다 대면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가족에 해당돼. 가족. 자, 그러면 사람한테는 가족이 있듯이 우리 지적에는 가족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어. 그러면 가족의 울타리가 뭘까요? 그게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그죠? 좀 이따 배울 거고.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2개예요. 자, 크게 써놔요. 거기 깔끔하게.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이거는 올해 간접적으로 출제될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단수 처리, 껏수 처리라고 써놔요. 자, 그래서 올해 단수 처리, 껏수 처리가 작년에 출제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올해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올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거는 직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수 처리, 껏수 처리가 뭐냐? 자, 의미 정도 파악하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거는 한번 이해하면 암기가 금방 돼요. 일단 개념부터 이제 잡아서 들어가죠. 이제 표시는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의로 가봐요. 의로 가서 수평 면상의 넓이 줄잖아요. 아까 했던 게 계속 나오네.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그래서 수평 동그라미 조그맣게. 자, 평면 동그라미 조그맣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고 대표적으로 평면 지적이네. 가로 열고 2차원 지적이라고 써놔요.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대상으로 가서 면적 측정의 대상과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걸 행간편으로 다 가나요. 요게 올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28회 때. 요거는 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해하면 금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자, 서울시 마포구 무슨동? 대흥동. 자, 몇 번지? 369 대라고. 자, 그럼. 자, 이제 쓰지 마시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이, 요 대흥동이 합정동으로 바뀌어서 명칭이 뭘로 바뀌었죠? 합정동.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럼 여기 지번이죠. 지번이 370으로 바뀌어서 자,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번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네. 자,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그런데 면적의 변동 없이 자, 뭐라고 읽어봐요? 면적의 변동이 없다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이치정정.
면적의 변동 없이 이치만 정정이 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자 여기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러면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올해 요게 질문이 출제돼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합병은 청량하여야 된다. 어때? X.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청량할 필요 없어요? 합상만 해주면 되잖아. 합상. 자,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제일 일반인들이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봤는데 제일 조심할 거 봐봐요. 뭐예요? 현황을 파악했잖아. 그래서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있던 경계를 복원해봐. 경계 복원 청량은 사실상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읽으면서 읽어봐요. 이치정정. 2번은 지목 변경. 뭐다? 지번 변경, 합병. 합병이 올해 2.5점짜리고. 자,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요거는 자, 청량이라는 명칭을 가지겠지만 사실상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3번이 출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검사. 청량해서 제외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출제 예상이 이겁니다.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올해 여기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래서 올해는 합병에서 2.5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28회 때는 3번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서 그거 딱 안겨놔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 번째 칸 뭐가 나왔어요? 방법. 네 번째 칸. 가로 안에 무슨 처리라고 나왔어요? 단수 처리. 찾았어요? 네, 단수 처리, 거수 처리야. 자, 그러면 요 단수 처리, 거수 처리가 하나 논점으로서 올해 2.5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자 21페이지 거기 박스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축적부터 암기를 해놔야 돼. 자, 거기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볼래요? 이렇게 써놔요. 법정 축척이라고 써놔요. 자, 법정 축척은 이렇게 써놔요. 7가지라고 써놔봐요. 7가지. 자, 7가지예요. 자, 그러고 나서 좀 칸을 좀 널널하게 띄워요. 자, 그 밑에 이렇게 써놔요. 자,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이라고 좀 이것도 칸 좀 떼어놓고 이렇게 600분의 1 출발점은 여기서 합니다.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널널하게 써요. 칸을 여백을 좀 두라고요. 널널하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분자예요? 분모예요? 분모. 그렇죠? 분모 2배. 2배 해봐요. 얼마예요? 그럼 써요. 하살 변화사 1200분의 1. 아, 분모 2배. 자, 요거 분모 2배 해봐요. 얼마죠? 2400분의 1. 자, 그러면 요거 분모 2배 해봐요. 얼마죠? 1000분의 1. 그렇죠? 1000분의 1. 자, 그러면 1000분의 1을 분모로 2배 하면 얼마죠? 2000분의 1. 요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 건너뛰어. 3000분의 1로. 자, 3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분모 2배 해봐요. 얼마죠? 6000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 법정 축척은 7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자, 그러면 그러면 금방 외워져요. 그냥 요렇게 따라 외우려면 한참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규칙을 마련하면서 외우라고. 자, 그러면, 다 써봤죠? 그럼 다시 이제 한번 불러보죠. 그러면, 몇 분의 1? 1200분의 1. 얼마죠? 2400분의 1.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한번 또 불러봅시다. 자, 몇 분의 1? 1000분의 1. 건너뛰어요. 얼마? 3000분의 1. 그러면 건너뛰어요. 6000분의 1. 그래서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가 돼.
자, 그럼 한 번만 들으면 대충 규칙을 마련하면 약간만 규칙을 마련하면 금방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 요거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적도라고 써놔요. 구청에 가서 지적도 되면 통상 1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임야도라고 써놔요. 임야도 일반 축적이라고 써놔요. 임야도는 6000분의 1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임야도는 2가지 축적만 사용해. 2가지 사용만 축적하는데 임야도는 6000분의 1입니다. 지적도는 다 사용해. 근데 그 중에 일반 축적은 몇 분의 1이다? 12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 봐봐요.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하나 일반 축적은 3000분의 1이다. 어때요? X가 돼. 요것도 약간 동기부여를 해놓읍시다. 임야는 넓어져 봐요. 넓죠? 그러면 소축적을 사용해야 돼? 대축적을 사용해야 돼? 한꺼번에 집어넣으려면. 자, 대축적을 사용하면 봐봐요. 제가 요게 초점이라고 생각해봐요. 대축적이라면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 그렇죠? 이게 대축적입니다. 렌즈랑. 그러면 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렌즈를 빼야죠. 한꺼번에 이렇게 빼야 다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면은 소축적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저기 그러면 봐봐요. 지금 대축적과 소축적을 구분을 못한 사람이 뭐 있어요? 봐봐요. 자,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죠? 그럼 3000분의 1이 커요? 6000분의 1이 커요? 3000분의 1.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한다면 이거는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의외에 또 대축적이냐? 그러면 요게 대축적이라고 그런다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축적을 외워놨습니다. 이렇게 잘라놔요. 자,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부러 널널하게 떼라는 겁니다. 자, 요거 무슨 단위? 100단위. 요거는 1000단위.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한다면 요거는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이야. 그럼 요 사이에다 하나 집어넣어요. 대축적은 0.01이라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추라는 거야.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야. 면적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1000단위 축적은 0.1이라도 1제곱미터. 요거는 정수로 끝수를 맞추라는 거야. 면적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소수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읽어봐요. 끝수 단수를 처리하라는 거야. 단수.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읽어봐요. 1000단위 축적은 뭐예요? 정수로, 자연수로 표시해서 뒷목을 등록하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이거예요. 우리 요렇게 써놓고 우리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봐요. 학창시절로. 자, 학창시절로. 자, 그러면 요거부터 일단 하고 가죠. 자, 87.457이다. 457이에요. 자, 끝수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한번 맞춰봐요. 그러면 얼마죠? 87.5잖아. 그렇죠? 5죠. 우리 무슨 올림한데? 반올림한다고 그러죠. 무슨 오입했어요? 44 오입했잖아. 우리 학창시절 평균에서는. 그럼 요거는 한번 봐봐요. 87.447. 요거 소수 첫째 자리까지. 87.4잖아. 4죠? 그거야. 이거 단수 처리, 끝수 처리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정수로 표시하면 요거는 얼마예요? 87이잖아. 요것도 87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봐봐요. 대축적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추라는 거고, 소축적은 뭐예요? 정수로 표시해서 뒷목을 등록하라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자, 봐봐요.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느냐?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예요. 자, 봐봐요. 일단 그러면 대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설명만 들어놔요. 봐봐요. 몇 필지예요? 2필지잖아. 그러면 4452 해봐요. 이거 얼마죠? 123점 얼마? 5잖아. 첫째 자리. 4452 하니까. 그렇죠? 반올림 하니까. 자, 4452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죠? 123.4가 되죠. 더해봐요. 246.9. 이거 더해볼래요? 246.8. 그러면 어디가 커요? 4452 한 게 크죠? 얼마가 커요?
0.1. 그러면 두 필지만 해도 0.1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그럼 전 국토로 따진다면 4.4.5입을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럼 봐봐요.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읽어봐요. 무슨 5입이라고 그래서요? 4.4.5입. 4.4.5입을 포기하고 이제 읽어봐요. 5.4.5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5입? 5.4.5입.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 대축적은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5로 끝났을 때요. 읽어봐요. 4죽이라는 거야.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5입이다? 5.4.5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는 뭘로 끝났어요? 5로 앞에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그럼 버려라. 그럼 123.4로 등록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3이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얼마예요? 123.4 그러니까 246.8 일치하죠. 그래서 손해볼 사람 좀 손해보고 이익 볼 사람 좀 이익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5입을 포기하고 4.4.5입을 포기하고 무슨 5입을 도입한다? 5.4.5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하나를 가르쳐줬으면 요거 응용을 한번 해봐요. 이러면은 천 단위 축적이에요. 자 123.5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 뭘로 끝났죠? 5로 짝수에 홀수야. 홀수는 에러 안 에러? 에러 붙여줘. 얼마? 124. 122.5다.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에 홀수야. 짝수는 버려라. 얼마다? 122. 그래서 요렇게 단수 처리해서 등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면 4.4.5입을 포기하고 오늘은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왜 4.4.5입을 포기하고 5.4.5입을 도입하느냐? 바로 천문학적인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오늘은 그 정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단수 처리, 거수 처리는 무슨 5입한다? 5.4.5입. 그럼 오늘은 축척만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축척 암기합니다. 자 몇 분의 1? 600분의 1. 그러면 600분의 1. 여기 얼마? 1200분의 1. 여기는 2400분의 1. 여기는 1000분의 1. 여기는 6000분의 1. 임야도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혹시 구청 가서 임야도 떼면 아무 말이 없으면 6000분의 1을 떼줘요. 구청 가서 지적도 떼주세요.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몇 분의 1? 1200분의 1을 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도의 일반 축척은 얼마다? 1200분의 1. 임야도는 6000분의 1.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불러요.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금방 헤어졌죠? 여기 몇 분의 1? 1000분의 1. 3분 1000분의 1, 6000분의 1. 과거에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이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규칙을 마련해서 암기를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번만 들으면 돼요. 한 번만. 한 번 더 해볼래?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럼 요거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요거는 대축적, 서축적. 요거하고 요거 하면 요거는 대축적, 요거는 서축적. 한번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어때? X죠. 축적 변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대로 가는 거. 그래서 요게 대축적, 요게 서축적. 그러니까 응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오늘은 요거만 잡아놓으면 돼. 자, 면적이란 무슨 명산너지? 수평, 면상, 넓이.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오늘은 낯서니까 그런 거야. 낯서니까. 자, 그러면 단수 처리, 거수 처리도 낯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한번 운을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학원이 지금 강의는 여기밖에 설명을 안 해. 여기까지. 면적이란 개념, 수평, 면상, 넓이. 이거 나중에 합니다. 여기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 12월달 동영상 그런 거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뭐라고 써놨어요? 나중에 한다 그래. 나중에 할 게 아니라 미리 기는 익숙해지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디가 논점인지만 잡아놓으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면적은 여기에서 그러면 면적은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 여기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 거야. 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기니까 뭐야? 경계가 나오네. 경계는 별표 3개. 경계는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경계도 올해 2.5점짜리 나왔죠.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경계 여기네요. 자, 경계 별표 3개짜리고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오늘은 딱 어디만 해놓냐? 오늘은 2가지만 해놓읍시다. 자, 옆에서 나요. 경계. 경계란 무엇이라 하며 3가지만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경계 결정 원칙. 결정 방법. 경계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결정 기준. 결정 기준. 크게 써놔요.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경계를 어디에다 공부했더니 설계도를 작성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또, 올해 또 출제될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어요. 어딜까요? 요거야. 경계 결정 기준. 요게 올해 또 27회 때도 출제될 거. 그래서 올해 28회 때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계 이렇게 나왔으면, 자, 첫 번째 뭐부터 잡아요? 의. 그러면 경계라 하면 필지별 줄쳐놓으세요. 필지별. 자, 필지별 경계점과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직선을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 요 정도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경계의 원칙 찾았어요? 요거는, 자, 경계 결정의 원칙은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경계 결정 방법은 돌리고 그러면 돼. 자, 봐봐요. 설명을 듣고 밑줄만 그어놓으면 돼요. 자, 읽기만 해줘봐요. 요거 경계. 요거 읽어봐요. 경계. 요거 경계. 요거 경계. 요 경계는 누가 정하느냐? 국가가 정해줘. 그래서 첫 번째 칸 읽어봐요. 경계, 국정주의. 그래서 국가만이, 국가 동그라미. 그래서 경계, 국정주의라고 그래. 자, 여기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뭐죠? 경계,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두 번째 칸 읽어봐요. 경계, 직선주의. 근데 경계, 직선주의와 관련돼서는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을래요? 바로 써놨어요. 최단거리. 간혹하다 최장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장난을 쳐. 그래서 여기 뭐예요? 최단거리. 요거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더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요거 이제 확장을 해볼게요. 요거는 뭐 읽어봐요? X축. 요거는 Y축. 그래서 세 번째 칸 읽어봐요. 축적 정대의 원칙. 찾았어요? 자, 축적 정대의 원칙은 거기 큰 도면에 따른다. 그거 줄쳐놔요. 큰 도면에 따른다. 그러니까 큰 도면에 따른다. 큰 도면이라고 줄쳐놔요. 그러면 자, 문제 나가요. 자, 그럼 봐봐요.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때 600분의 1에 따른다. 어때? X. 아까 뭐예요? 큰 도면 500분의 1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큰 것을 자꾸 작은 걸로 장난친다고. 그거 하나 숙지해 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경계는 한 줄이야, 두 줄이야? 그러면 두 줄이 될 수 없다. 두 줄로 나눠둘 수 없어. 읽어봐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죠? 경계, 불가분의 원칙. 자, 여기 한번 봐볼래? 여기 뭐예요? 경계죠. 잡아당겨. 움직여. 그러면 다 마지막 칸 읽어봐요. 부동성의 원칙.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경계, 국장주의.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무슨 거리? 최단거리. 요거는 X축, Y축. 축척 정대의 원칙. 큰 축척, 작은 축척. 큰 축척, 큰 도면에 따른 거고, 경계는 한 줄, 두 줄.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부동성의 원칙. 근데 특히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에 요 최단거리 말장난을 치고요. 요거는 작은 도면에 따른다를 말장난 치고, 요거 부동성의 원칙은 지목 결정의 원칙이다. 어때? X. 부동성의 원칙은 지목이 아니라 경계 결정 원칙이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부동성의 원칙은 뭐의 경계의 원칙이다? 경계야. 제목이 아니라 경계라는 거. 그걸 간혹가다 장난을 쳐요. 자,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 결정 기준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5번까지를 묶어놔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거기에서 올해 2.5점짜리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조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외우고 이제 마무리해야죠. 높낮이가 있어, 없어? 없어. 중앙을 경계로 해. 그럼 거기에 높낮이가 없는 동그라미. 그래서 중앙.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중앙. 자, 여기 읽어봐요.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요거는 하단부를 경계로 해. 줄 쳐놔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어디다? 하단부. 있는 경우는 하단부. 없는 경우는 중앙.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절도됐어요.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때 여기는 상단부를 경계를 해. 그래서 상 줄 쳐놔요. 상단부 줄 쳐놔요. 상단부 줄 쳐놨어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요거하고 헷갈려. 그래서 절도된 부분 절동그라미. 절상이라고요. 절상. 다시 뭐라고? 절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바다가 이제 바닷물이 빠지면 썰물이에요, 물물이에요? 썰물, 밀물. 바닷물이 빠지는 것도 몰라요, 이제. 빠지는 것은 썰물이라고 그래. 각 차는 것은 뭐예요? 밀물. 그래서 여기 줄 쳐놔요. 최대 만조이. 최대 만조이. 자, 그 다음에 봐봐요. 호수는 이제 봄에는 이제 바닥을 보이다가 여름철에 여기에다 바닥 꽉 차죠. 그래서 이걸 최대 만수이. 최대 동그라미. 최대 동그라미. 자, 여기 봐봐요. 제방은, 여기 이제 제방이에요.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줄 쳐놔요.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자, 이제 암기합시다. 자, 여기 읽어봐요. 요거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조이. 바다니까 만조라고 그래요. 호수는 최대 만수라고 그래요.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자, 봐봐요. 왜요? 상단부죠. 왜? 절도됐잖아. 절상이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최대 만조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안쪽 어깨선이 아니에요. 바깥쪽 어깨선.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봐요. 이거는 바깥쪽 어깨선. 요거는 최대 만수이. 요거는 최대 만조이. 요거는 절상. 상단부. 요거는 하단부. 높낮이가 없는 거 중앙. 자, 그럼 문제 나가요. 올해 기출문제 잘 들어봐요. 다음 중 경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바다에 있어서는 평균 만조이를 말한다. 어때? X. 평균이 아니라 최대. 이 최대를 올해 평균으로 본쳐놨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16회 기출문제면서 올해 27회 때 11년 만에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를 뭘로 장난쳤죠? 평균. 자, 19회 때는 19회 기출문제는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을 안쪽 어깨선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계 결정 기준은 법률에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놔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 경계에 따라주거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중앙, 요거는 절상, 상단부,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최대 만조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요게 올해 그래서 요게 2.5점짜리가 출제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오늘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그래도, 자, 봐봐요. 오늘 요 정도는 좀 잡아두란 말이에요. 자, 봐봐요. 개념 정도는 오늘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번 달 코스는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개념부터 먼저 잡아라봐요. 자, 오늘 외울 때까지 안 끝납니다. 자, 경계라 하면 무슨 벨로? 필지벨로.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으로 연결한 선. 그 정도는 올해 이번 달 코스에 꼭 개념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목이란 토지의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지목이다. 자,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다? 지번이다. 양입지는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종된 토지를 말한다. 필지는 5개, 뭐야?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법적 개념, 소유의 간접. 그러니까 오늘은 딱딱 그 표시해놓고
이제 개념은 마지막으로 딱딱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 수강생들보다 몇 개월 앞서가느냐? 지금 5개월에서 7개월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요약집을 강의를 해야 돼. 강의를 해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우리 1월 달에 강의 들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를 먼저 맞는다 생각하면 돼. 작년 수강생들보다. 작년 수강생들은 5, 6월 아니면 7, 8월 때에 여기에 강의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서 원장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올해는 2알바에 그냥 요약집 바로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또 모 학원에서도 그냥 11월달 12월부터 요약집 그냥 바로 들어가게. 어차피 요약집을 100번 보나 100번 보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기본서 봤다가 요약집 봤다 그러니까 중군한봉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 학원에는 제가 전부 전 과목을 요약집으로 다 하자고 그랬어요. 11월 12월 1월부터는 요약집으로 전부 다 하자고 그래서 어차피 요약집을 15번 10번을 끝내주는 게 오히려 반복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어렵기는 해요. 왜 그럴까요? 요약집은 잘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렵기는 해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요약집을 하루에 1시간 만에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합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까먹어서 틀린다라는 거야.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 것에 요약집을 딱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아직 부연 설명은 완전히 달지는 않았어요. 일단 체계만 요약집도 체계만 달아. 그러면 주로 요약집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주로 뭐까지 개념까지는 정리를 딱 해놔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필지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필지하면 툭툭툭툭툭 나와야 돼. 양입지, 정된 토지, 지번,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면적은 수평, 면상, 넓이, 경계는 필지별, 경계 증가를 직선, 곡선, 직선. 그러니까 요 개념만 잡아놓으면 돼.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설파하거나 괴로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의미를 파악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오히려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배울 때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 기본서에는 말을 풀어놨지만 요약집은 딱딱 잘라놨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어차피 요약집은 한번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공시법은 고생 많았고요. 오늘 정확하게 이제 2시 반부터 또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시 반부터 쭉 해가지고, 지난주에 프린트 있죠? 예, 그거 아직 책자가 안 나왔으니까 그거로 쭉 해서 한번 또 기본 잡아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공시법은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